자, 안녕하십니까. 황성훈 선생입니다. 자, 오케이. 아까 앞에 애니게임 좀 녹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여도 녹화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학교에서도 뭐 사실 수시가 마무리된 입장에서 뭐냐면 뭐 학습 분위기도 거의 많이 망가졌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에 30분, 1시간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몰아서 하지 말고요. 매일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 연락처 아시죠? 자,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 모두 다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연락하셔갖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학습 공백 없이 우리가 나아갑시다. 저도 사실 답답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학원은 문 닫아도 있고 아이들은 못 오고 있고, 많이 걱정도 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고민도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바는 고민되고 갈등될 땐 뭐 하냐면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애들이 못 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코로나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생각한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영상 만들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자, 뭐 3개월 후건 4개월 후건 뒤늦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는 지금보다 고민할 바에는 지금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책 하나 꺼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3개월 후건 4개월 후건 보상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수능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지금부터 공부하면 몇 등급 가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능. 알겠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불가능. 알겠지? 그거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머리 아프고 고민되고 그럴 때는 뭐다? 답은 없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해. 알겠지? 자,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자. 유형편 우리가 소설편 갑니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공간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 드러내고 있다. 자, 오케이. 여러분들 키워드 하나씩 잡아놓으세요. 배경, 묘사. 자, 1번 있죠? 자, 2번의 키워드 뭐죠?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3번 병렬적이에요. 4번 중재자입니다. 5번 자, 서술자가 간접인용 뭐뭐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아무튼, 자, 오케이. 여기 핵심 개념어 체크하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2번. 오늘 밤 굿과 관련된 인물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이 오늘 밤 굿 나왔을 때 읽은 다음에 풀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보기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우선 보기부터 읽어야 되겠죠. 김동희 문학에서 해꽃, 돌 같은 자연과 신은 인간보다 높은 존재이고 인간은 그보다 낮은 존재로 묘사되지만 때때로 신의 훈련과 잡신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인간과 뭐하다? 수평적 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은 인간보다 높은 존재예요. 수직적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인간은 오케이요. 미안해요. 신은 수직적 관계라는 거죠. 인간은 그보다 어떤 존재, 낮은 존재로 묘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때때로 어떻다? 인간과 신이 서로 무슨 관계? 수평적 선상에 이해되기도 한다. 동등한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오케이. 자, 이러한 신은 자연과 서로 혼재되어 생활 주변에 다양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이 인간에 내재된 모습으로 그려되기도 한다. 무당은 바로 신적 영역과 인간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에 해당한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접신 과정에서 무당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혼령이나 잡신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가며 자연의 세계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 읽었습니다. 배경 지식, 뭔가 샤머니즘, 무속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녹아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파악했고요. 자, 선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선지 자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모아가 낭이를 갖기 전 꿈을 믿고 낭인의 수국 용신님과 따님으로 여겨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자, 신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겠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선지 쪼갰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보기를 통해서 이것과 이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따 1번 선지 분석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겠죠? 판단의 근거 비교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모아가 사람을 볼 때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하고 어른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자,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신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보기를 통해서 연결 가능한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문학에서 보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자, 오케이. 사실 뭐냐면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거를 뭐냐면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좀 약간 본인이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선지를 잘라서 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흥분하지? 침착하게.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요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여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이게 수능에 나올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작품성, 문학성만 놓고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 별표 3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시대적 현실, 지금 약간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뭐냐면 좀 약간 나오기가 조심스러운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교와 관련돼 있거든요. 자, 종교와 관련돼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버리고 가면 여러분들 욕하니까요. 자, 욕하니까 제가 한 번씩 조금씩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정리할게요. 알겠죠? 간략하게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쭉 앞에 부분 한번 보자. 자, 모아의 말을 들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안해요. 자, 항상 모든 지문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자, 전체 줄거리 설명해 줄게요. 자, 나가요. 있는데 자기네 집에 문여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구조입니다. 자, 오케이. 내가 문여도를 바라보는 거 어디가 되죠? 외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여도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그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할아버지의 이야기, 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디 잘라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외화와 내화가 있다는 건 무슨 구성이죠?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액자식 구성을 취하면 작품 속에 작품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아져요. 야, 내가 겪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 라고 이야기하면 더 믿을만 하거든요. 알겠죠?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성격 특징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조금 읽어볼게요. 자, 모아의 말을 따르면 낭이가 수국꽃님의 화신으로 그녀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여러분들 전에 한번 실적 이야기했죠? 그때 어떤 작품이었지? 일반적으로 복숭아가 꿈에 나온다는 건 딸 태몽이라고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 얻어먹고 꿈꾼 지 1회 만에 낭이를 뭐한 것이다? 낳은 것이다. 것이라고 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 그냥 모아의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중간 점프하고 갈게요. 자, 있던 것이라고 한다. 또 모아가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박수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벼랑과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자입에서 자기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딸을요. 그냥 뭔가 뭐냐면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따님이 부르면 자기는 뭐야 돼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꽃님, 신의 화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녀는 수국 용신님에게 낭이 따님이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느낌 오셨나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자, 확신이 없으면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자기는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 어머님이 되시는 용신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노라고 하였다. 그렇지. 자,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겠네. 동그라미 친 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친 거 어떻습니까? 모아의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접. 자, 오케이. 인용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아의 말을 이렇게 간접 인용했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오래되고 있다. 자, 오케이. 서술이 오래되고 있다. 자, 소설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서술이 오래되고 있다는 건 인물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성격, 캐릭터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캐릭터 있어 보이는데? 자, 오케이.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까지 써놓고 갈게요. 자, 여기 보이나?
보여, 보여. 여기 영상 있어. 아, 근데, 얘들아. 아, 지금 여기 영상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추하냐? 이거, 내일은 어떻게 보냐면, 뭐 영상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촬영해봐야 되겠다. 알겠지? 자, 아무튼, 내일은 기대시라. 내 얼굴이 안 나올 거임. 보여줘? 미안해. 오케이, 개소리하고 수업합시다. 자, 아무튼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는데요.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면 무속신앙. 자, 오케이. 무속신앙적 가치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무속신앙적 가치관이 있구나 라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그리고 마스크 안 꼈다고 욕하지 마세요. 지금 학원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나? 오케이. 자,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낭인뿐만 아니라 뭐하는 보는 사람들마다 너는 나무 귀신의 화신이다. 너는 돌 귀신의 화신이다. 하고 걸핏하며 칠성에 가 빌라는 둥, 용웅에 가 빌라는 둥 했다. 라고 하면서 내용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어때? 자, 모하는 무속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을 떠났던 모아의 아들. 자, 이 작품에서 누구냐면 우기입니다. 우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지문 어디가 잘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우기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똑똑하고, 굉장히 영재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아가 뭐 하냐면 자기 밑에서 계속 키우다 보면 이 영재다운 똑똑한 모습이 뭐냐면 손해를 똑똑함에 우리가 뭐냐면 발현이 안 될까봐 얘를 어렸을 때 어디로 보냐면 절로 보냅니다. 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공부하는 걸 수학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절에서 이제 학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문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뭐에 빠지냐면 평양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서요 마지막에 뭐 하냐면 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뭐냐면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모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신이에요. 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종교적 가치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사이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좋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무속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줬어요. 무속신앙은 우리 전통적 가치고요. 기독교는요, 서구적 가치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였냐면 서구적 가치에 의해서 몰락해가는 전통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자, 돌아온다. 모하는 아들이 성경을 불태우며 아들의 신을 내쫓아내려는 구출하던 도중에 이를 제지하는 아들을 의도치 않게 뭐하게 되죠? 칼로 찌르게 된다. 역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후 마을마다 교화의 당이 세워지고 모하는 마을에서 예수교가 널리 퍼집니다. 서구적 가치관이 널리 퍼집니다. 전통적 가치는 뭐합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죽고 시름에 빠져 지내던 모하는 마지막 굿을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날 밤 모하의 얼굴에는 평소와 볼 수 없었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소설에서 상투적이잖아. 자, 평소에 볼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어. 자, 오케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무언가 결심을 했다는 거지. 상투적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뻔한 거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자, 평소와 다른 행동, 평소와 다른 표정, 뭔가 결심했다는 거. 뭔가 무엇을 드러낼 때,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 상투적이지 말고 가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운 예수교들로부터 가지각색 비방과 구박을 받아오던 그녀. 그렇지. 몰락하던 전통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의아스러우리만큼 새침하게 가라앉아 있어 전날 달밤에 산에 기도를 다닐 적에 얼굴을 연상케 했다. 자, 뭔가 기도 다닐 때 뭔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표정. 오케이. 뭔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그년의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와양을 부리거나 수선을 떨지도 않았어.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나 그녀는 그 호사스러운 전물상을 둘러보고 만족한 빛 한 번 띄지 않고 도리어 비웃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제사상이요? 굉장히 뭐냐면 잘 차려놨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고 있어요.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잘 차리면 그만인가? 오케이. 뭐요? 상을 잘 차려놨는데 그거를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까지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뭐하는 오늘 밤에 새로운 귀신이 짚힌다. 오케이. 자리에서 오늘 밤, 자, 뒤로 안 넘길게요. 새로운 귀신이 짚힌다고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해됐다. 모아의 몸에 다른 귀신이 뭐냐면 접신한 거야. 그 접신했더니 뭐냐면 그 귀신이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재물상을 잘 차려놨지만 마음은 뭔가 그렇게 뭐 들지 않았던 것 같아. 그 귀신의 어떤 말을 대신 전달한 것 같아, 모아가. 알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돌연히 갑자기 죽은 김씨의 혼신이 모아의 몸에 덮였군, 접신했군 하자 다른 여자들이 바로 그래 그 김씨가 들렸어. 그 청승맞도록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 그리고 모아네가 본디 어디 저렇게 예뻤나? 아주 김씨를 덮어 썼구만. 김씨 귀신이 돌아섰구만. 이렇게도 수군댔다. 이와 달리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구스로 어쩌면 정말 랑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퍼졌다. 그동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될 거야. 또 한쪽에서는 랑이가 누구 아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있다는 풍설도 돌았다.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소문을 오늘 밤 구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막연히 그녀들은 믿고 있었다. 얘들아, 소설 감상했을 때 뭐냐면 어떤 주체에 대해서 틀어놓거든. 자, 주체에 함정 빠지지 말고 잘 체크하고 가자. 자,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날 부터 죽을 때까지 사연을 한참 동안 넋두리 하다가 그치, 접신한 상태니까. 자, 화랑이들이 장구, 피리, 해금에 맞춰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언제까지나 구수하고 몸뚱이는 뼈도 살도 없이 율동으로 화한들 너울거렸고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은 숨결 모아의 쾌자짜리만 따라 오르내렸다. 모아의 쾌자짜라가 모아의 숨결에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아의 숨결은 한많은 김씨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을 자지런히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돌아 강물과 함께 자리에 옮겨가며 하늘의 별들도 삼킨 듯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구절 한번 묶어볼게. 자, 여기 구절이 뭐하냐면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 자, 근데 바로 오른쪽 페이지 1번 손지 봐줘. 공간적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잠깐만요. 잘랐다 갑시다.